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평화로 여는 세상, 평화로 만나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제1회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가 개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강상담실 코너에서는 광명 세움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거나 의견 있으신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평화로 여는 세상, 평화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제1회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가 열립니다. 청소년들의 평화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관심을 받았던 영화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를 직접 기획하신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정진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에 2015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 개막을 하는데 어떤 영화제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1회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가 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예.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과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이 공동 주최해서 그 청소년들이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에 기초해서 평화를 배우고 탐색할 수 있는 영화제입니다. 예. 다른 영화제처럼 레드카펫 행사 같은 것도 있습니까? 여느 영화제처럼 레드카펫 행사가 있는데요. 예. 근데 저희 영화제의 레드카펫은 영화제가 개막하기 전에 어떤 유명 스타분이나 관계자를 맞이하는 레드카펫은 아니고요. 예. 개막 직후에 평화맞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예. 이 평화맞이는 각자가 지닌 평화의 소망을 작은 카드에 기록해서 영화제 현장 한쪽에 마련된 그 회복의 나무에 매다는 행사인데요. 예. 그 평화를 맞이하러 가는 통로를 레드카펫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원하는 사람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요.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대환영입니다. 예. 이번 영화제가 1회 처음으로 열린 영화제고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영화제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수년 전부터 그 학교 현장의 생활교육 방식을 그 회복적 정의라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훈련 과정 계속 진행해 왔고요. 예. 그게 확산되다 보니까 지자체나 도교육청, 지역교육청들이 관심을 갖고 그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에 소개하게 됐죠. 예. 최근 그 흐름에 특별히 열심인 도시가 부천시였고, 그 부천시 자체가 회복적 정의에 관심이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 최초의 회복적 도시인 그 영국의 헐시티를 닮은 한국의 회복적 도시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어서, 부천교육청이 바로 그 에너지를 모아서 학교라는 공동체의 그 평화적인 갈등 해결 과정, 그리고 타인과 평화롭게 어떻게 만나야 할 것인지, 그 삶의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는 중에 그 영화제가 탄생한 것입니다. 예. 영화제가 경쟁 부문하고 비경쟁 부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화들이 초청이 되나요? 그 평화라는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작품의 소재를 학교 폭력 문제만으로 기울이지 않고요. 예. 그 생태나 환경이나 우정, 사회 문제, 인권 등 다양한 소재 속에서 청소년들이 평화를 탐색하길 바랬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모 작품으로 받은 경쟁 부분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평화와 연결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이제 만든 그런 장치입니다. 예. 비경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시네마라고 하는 그러한 픽션의 장편 영화를 초청한 프로그램인데요. 학교라는 제도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그 학교 가는 길, 그리고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지온 일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공동 프로젝트를 다룬 안녕 오케스트라 같은 작품들이 상영됩니다. 예. 영화제 다음 주 월요일 개막인데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첫 회다 보니까 작품은
전국 학교를 중에서 약 55개 팀이 번역한 작품들이 있고요. 예. 이 중에 본선에 오른 34개 작품들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상영하게 됩니다. 55개 학교에서 보내왔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작품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심사 기준은 그 평화적 상상력이 작품에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는가와 그 영화적 구성의 완성도, 또 영화의 그 이야기들을 이루는 소재들이 주제를 향해서 잘 표현되어 있는가를 심사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영화제 사전 제작 지원을 위해서 소나기 영화학교라는 걸 운영을 하셨다고요? 네, 소나기 영화학교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사전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예. 부천시에 있는 회복적 학교 중에서 총 9개 팀의 청소년들 100여 명이 참여해서 회복적 정의에 관해서도 배우고 영화 감독 멘토들과 함께 시나리오, 콘티, 촬영, 편집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영화를 출품한 영화들이 다 청소년들이 제작한 건가요? 네, 청소년들이 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 학생들을 위한 멘토도 정해져 있다던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이번 영화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되는 영화제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전체 영화제 과정을 평화 캠프로 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관객으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디고울 평화학교라고 하는 평화 캠프 과정의 멤버가 돼서 그 역동적으로 평화에 대한 어떤 감동, 나눔, 연결을 배우게 되죠. 이 인디고울 평화학교의 전체 참여자들이 약 1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청소년 10명 정도가 한 그룹에 편성돼서 각 그룹마다 회복적 정의를 공부하신 학교 선생님들 한 분과 그리고 학부모, 평화활동가 분들이 그 멘토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예. 이번 영화제에서 평화 랠리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화 랠리 캠페인이라면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릴레이 평화 수업 프로젝트입니다. 그 경기도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약 20여 개 학교가 이 평화 수업을 학교 전체나 학급 단위 그리고 동아리 단위에서 진행한 영화제 사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 이 평화 랠리 캠페인에 동참하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건을 선택해서 평화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요? 네, 지난 한 해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세월호 참사를 들 수 있겠죠. 예. 그 참사는 단지 사건의 개념에서 그치지 않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 정의의 방식을 묻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런 취지를 담아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지닌 고통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평화라는 관점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수업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하고 세월호 사건을 저희들이 제시했고요. 학교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핵 문제 등에도 수업의 주제를 선택해서 참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평화 원정대 그리고 평화 상징물 이런 것도 있다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평화 원정대는 평화 수업에 참여했던 청소년들 중에 다음 차례의 평화 랠리가 진행되는 학교를 방문해서 평화 수업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그룹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취지는 한 학교에서 다음 학교로 이어져 가는 거였는데 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원하지 못해서 평화 원정대가 자신들의 평화 수업의 결과물을 가지고 영화제 개막식에 참여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갖고 올 물건이 바로 평화 상징물인데요. 예. 자신들 그 그룹에서 진행된 평화 수업의 의미가 담겨진 그런 결론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만든 평화 선언문이라든지 어떤 평화의 의미가 담겨진 조형물, 이런 종류의 상징물이 평화 상징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신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도 있다고요? 네, 이미 특별한 시간을 가졌고요. 정혜신 박사와 함께한 평화 이야기라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도 평화 랠리 캠페인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안산의 양지중학교에서 부천과 경기도 광주에서 온 약 100여 명 정도의 청소년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치유공간 이웃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드는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조달하셨어요? 비용은 사실 부천시청과 예. 또 부천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전체 학교의 그런 어떤 자발적인 교육적인 의미에서 예. 재정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간이 워낙 빨리 지나가서 끝으로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제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하나의 큰 행사라고 보겠지만 그 만들어 온 과정들이 갖는 의미들은 분명 그 영화 평화를 탐색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열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는 영화제를 준비하거나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평화를 학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삶을 체득해 나가는 그런 평화를 배우는 것을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 부천 청소년 평화영화제를 직접 기획하신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정진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 초청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했는데요. 장애인이나 다문화 아동 그리고 어르신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연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효, 사랑, 화합, 그리고 희망, 평화까지 5가지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이민선 단장입니다. 희망 나눔 사랑의 하모니라는 이름 하에서 이 시대 가장 힘들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술 공연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따뜻한 2014년을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공연입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국내 최초 장애인 무용단으로서 무용 역할로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다문화 가정 합창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트하트 재단의 그 지적장애인 오케스트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팀이 공연을 했고 한 팀은 치매 노인 화가협회에서 전시를 해서 이렇게 4가지 예술 영역을 하나로 묶어서 따뜻한 공연을 기획하게 됐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공연들이 있었습니까? 네, 공연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4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1부는 치매미술치료협회의 효사랑 실천을 위한 갤러리 초대전이 진행됐고요. 2부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희망의 날개짓 무용 공연이 있었습니다. 진풍정이라는 궁중풍의 한국 창작 무용을 선보였고요. 3부는 안산시 지구촌 합창단의 어울림 합창, 마지막으로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이어졌는데요. 휘날레 공연에는 참여한 모든 출연자들과 관객들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감동을 주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공연은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의 공연이었는데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과 함께 공연을 하고 지도를 담당한 박현정 지도자의 소감 들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항상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항상 무대 뒤에서 설레고 또 떨리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너무나 뿌듯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같은 공간에서 춤출 수 있다는 게 뭐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너무 같은 일원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이 무용단이라는 곳에 와서 행복하게 웃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뭐 동작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곳에 와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웃을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무용단이라 더 의미가 있는 공연이었을 것 같은데 공연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네,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한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연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족들도 아이들의 공연을 지켜봤는데요. 관객들은 공연이 마무리될 때마다 큰 박수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계셨고요. 공연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자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관객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함께한 관객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가 일반인들도 하기 힘든 거를 갖다가 장애들이 열심히 했다는 게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같이
소리를 같이 함께 내고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반주로 아리랑 애국가 하면서 아이들 또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요런 무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장애인 무용단하고요. 그다음에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봤는데 장애를 이기고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필러스 장애인 무용단인데 약간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분들이 계속 더 이런 공연을 좀 많이 가져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 네, 장애인 무용 단원들의 경우에 연습 시간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10여 분의 무대 공연을 위해서 장애 아이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듣고 그것을 또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작을 익힌 다음에 서로 동작을 맞추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필러스 장애인 무용단은 2007년 3월에 창단한 이후로 올해 8년째 활동 중인데요. 필로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이민선 단장입니다. 저희 상단 목적은 장애인들에게 무용 예술 교육을 통해서 그들도 무용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는 목적이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우리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으로서 심리 정서의 안정이라든지 또는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또는 근력 강화라는 이런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우리 아이도 예술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그 어머님들도 정말 감격스러운 감동을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위안이 되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장애인들도 예술가가 돼서 활동하고 교육을 하면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입니다. 이런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앞으로도 공연이 계속되겠지요? 네,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정기 공연, 매주 무용단 교육 그리고 무용단 세미나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공연 일정은 필로스 장애인 무용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015년 올해에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어떤 새로운 제도들이 만들어졌는지 잠시 후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상담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광명 세움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또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모든 공통사항이겠지만 2015년 올해부터는 이제 모든 원십증과 커피숍에서 이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겠고요. 예. 예, 또 교육
그 일자리 창출 등 그 모두 9개 분야 그 34개 사업에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올해 7월 1일부터 그 하수도 요금 등과 그 중복돼서 문제가 됐던 그 시설물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일부 폐지가 되겠고요. 또 그 대형 그 폐가구가 그 지금 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버리셨는데 예. 그 지금 그걸 이제 무상 수호가 실시되겠고요. 또 그 타 시도에 비해 그 강화됐던 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그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70평방미터당 한 대인데요. 그 기준이 이제 85평방미터 이하당 한 대로 이제 완화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2개 그 인천 지역의 수건 사업인데요. 그 수인선 송도에서 그 인천 구간이 있습니다. 예. 그 인천 구간이 이제 개통이 되겠고요. 또 그 영종 하늘도시 그 주민들이 교통편을 위해서 그 공항철도 영종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예. 예, 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을 이제 대폭 확대하는데요. 올해까지 그 공공근로 그 91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이었죠. 내년에는 예. 그 91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 청소년 실업 대책 및 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그 5개 사업을 더 확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총 97개 사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 그 수인선 송도 인천 구간은 이게 지상 구간인가요? 그건 그 부분만큼은 또 지하 구간입니다. 지하 구간이군요. 예, 도심 예. 구간이기 때문에. 예. 네. 인천시에서 제설 대책 추진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 지난 12월 29일 그 행정부 시험 주재로 그 시와 그 군구 재난관리부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효율적인 제설 대책 추진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 이번 회에는 그 겨울 기습 폭설에 따른 그 제설 대책의 일환이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고객길이나 이제 이면도로 보다 보도의 그 제설이 문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에 대한 방안과 그 제설 장비와 인력 등의 확보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에서는 그 기존 그 제설 방식을 탈피한 그 개선된 제설 대책 발굴 등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에 이렇게 그 중점을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제설 작업에 많은 효율이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라국제도시에 있는 시티타워에 대한 설명회도 열린다고요. 네. 그 인천경제자유국 그 청라국제도시 그 시티타워와 그 복합시설 사업자 국제 공모가 이제 본격 되겠는데요. 그 우리시 인천경제자유국청은 1월 8일 오후 3시에 그 G타워에서 그 건설 유통 관련 그 국내 주요 기업과 그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그 복합시설 사업 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날 설명에서는 그 시티타워의 그 건축 계획과 그 시티타워와 그 복합시설 건설 관리 운영 프로젝트 사업자 공모 지침서 주요 내용 등을 이제 국내외 기업들에게 설명할 그 계획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근본 사업 설명 개최 이후에 그 시티타워나 그 복합시설 공모를 1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는 그 시티타워 건축과 그 복합시설 개발을 통해서 향후 이제 운영을 책임지게 되겠습니다. 예. 인천시가 또 인공 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요? 네. 가장 그 인공 조명에 따른 그 대책이 되겠는데요. 그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 낭비 요인도 있고 그 남용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인공 조명에서 그 건강이라든가 생태계 피해를 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도심지의 가로등이라든가 광고 조명, 경관 조명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빛 방사량을 제한하는 조례가 되겠는데요. 그 조례가 그 인천가시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빛공해 방지 조례는 그 조명 관리 구역의 그 공간 조명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보안 등 공원 등의 그 공간 조명과 그 광고 조명, 그 경관 조명을 또 새로 설치할 경우에 적용되겠고요.
기존 시설은 그 조명 환경 관리 구역 그 적용을 5년간 유예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은 그 노후 시설 교체 시 그 빛 방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해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인공 조명 때문에 빛 공해가 좀 심각했던 모양이죠? 네. 최근 인체 지역 빛 공해 피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62%가 빛 공해 방사 기준에 부적합하게 온 압력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서 이제 주거지로 바로 비춰져서 이제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바로 이제 시민들한테 바로 비춰져서 건강을 또 위험을 주는 그런 예.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축물 조명의 한 37.5%가 이제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조사 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난방비 또 경비원 문제로 분쟁이 많았는데 이런 분쟁 중인 아파트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다고요? 네. 다수인 관련 이제 민원 발생 지역 아파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쟁 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파트 관리 실태를 점검을 하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어떻게 네. 나왔습니까? 예, 시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변호사분이라든지 회계사, 장기 수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와 이제 공무원 등으로 합동 점검안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수의 민원 발생 지역 아파트 지역과 분쟁 중에 이제 각구 4개 구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관리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요. 예.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입주자 대프 등 운영 분야 15건과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분야 18건, 예. 장기 수선 계획이라든가 안전관리 분야의 23건, 그다음에 공사 용역 분야의 62건으로 해서 총 118건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이제 적발된 사항 중에서 위반 사항이 이제 중대한 7건에 대해서는 가태료를 부과했고요. 예. 현재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적정 행위 3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예.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항 75건에 대해서는 이제 재발되지 않게 행정 기소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 잘 세우셨나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낯설지 않으셨나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꼭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목록을 의미하므로 친근한 우리말 표현인 소망 목록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영어 표현인 버킷리스트보다는 쉬운 우리말인 소망 목록으로 표현한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쉬운 우리말 표현, 세대 간 소통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상담해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드리는 건강상담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질환이 류머티스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윤활막에 생기는 만성 염증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시켜 주는데요. 연골과 윤활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윤활막이라는 게 이제 관절액을 생성하는 얇은 막을 의미하는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예.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그 윤활막을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 이 물질이 관절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관절, 그러니까 어느 관절이든지 다 발생할 수가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작은 관절을 주로 침범하고요. 어깨나 무릎, 팔꿈치 모든 관절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건강상담실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길 예정입니다.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그 밖에 건강에 관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류머티스 관절염 간단하게 어떤 병인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근원적인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예. 환경, 유전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흡연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요. 예. 유전은 이제 DLATR4라는 유전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 내외가 앓고 있을 정도로 아주 예. 흔한 질환입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가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흡연이 좋지가 않군요, 확실히. 네, 흡연을 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이 흡연을 하시면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남자도 류머티스 환자가 있긴 있군요. 예, 물론 있는데 보통 여성분이 3배 정도. 예, 우리나라는 6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그냥 통증 같은 건가요? 특징적인 증상은 손발의 작은 관절에 침범해서요. 좌우 대칭적인 부정과 통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 발생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발견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지만 결과가 좋기 때문에 초기 증상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 초기 증상 중 대표적인 것은 손과 발에 관절이 붓고 아프고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서 펴지지 않는 증세, 이게 예.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40분 이상, 1시간 정도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증상과 더불어서 피곤하고 전신적으로 열감이 느껴질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해야 하므로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중에 이제 부종 통증이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손 손목이 아프면 오른손 손목도 아프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칭적인 경우가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보이고요. 어떤 분들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초기에 1년 이내에 발견해서 치료를 빨리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관절 변형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관절이 파괴되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파괴가 되면 약물을 써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변형이 오기 전에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제는 없다고 봐야 되나요? 치료제가 있습니다. 적절히 치료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약물 치료의 목적은 통증과 염증 조절, 관절 손상 예방, 질환 악화 방지, 관절 기능 회복, 합병증 예방 등이 있고요. 이런 수많은 약제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여태까지 완치를 시키는 약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의 목표를 증상 조절에 두시고 고혈압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치료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또 완치가 되는 치료제는 없는 모양이군요. 예, 다행히 요새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주사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보험이 되지 않아서 몇백만, 수백만 원에 이르렀는데 최근에는 보험의 확대로 월 10만 원 내외로 좋은 치료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그 생물학적 제재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제가 쓰는 주사제는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 맞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꾸준하게 맞으시면 질환도 이제 악화가 멈추고 그다음에 관절의 손상도 예방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조절이 됩니다. 그런 주사제가 한 월 10만 원 내외인데 예전에는 그게 100만 원대였다. 100만 원대가 아니라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렇군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자기 자신이 과연 내가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증상을 토대로 해서 의심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사가 이제 진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010년도 류마티스 학회에서 제정한 이제 표현인데요. 신범 관절수, 그 다음에 혈액 검사상의 결과,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점수를 합산해서 몇 점 이상이면 저희가 류마티즘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해서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6066번입니다. 연말에 술을 많이 마시면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에 영향이 있나요? 술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뭐 술의 효과는 이제 크게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그 관절에 좀 약간의 무리가 갈 수 있긴 하는데 저희가 보통 볼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즘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흡연은 아주 안 좋은데. 흡연은 확실하게 대규모 연구 결과로 확실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약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약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뭐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사용하시는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큰 거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물 치료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몇 날 또는 몇 주 사용해서 완치되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을 한 달 썼는데 왜 호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최소 수개월 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처럼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 악화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약을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 얘기도 하셨는데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 약제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MTX라고 이제 주요 치료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시고요. 흔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백혈구 감소가 돼서 뭐 몸살이 난다면 백혈구 감소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혈액 검사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건강상담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또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사용되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672번으로 들어온 문자인데요. 40대 중반이신 어머니께서 한 달 전부터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 관절 있는 부분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약을 줬고 그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픈 건 아니고 관절 부분을 누르면 아프다고 합니다. 힘을 주거나 손을 쥐고 펴는 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특히 아픈 부위는 새끼손가락 중간마디와 가운데 손가락 첫마디 부분이고요. 새끼손가락은 약간 피멍 색깔처럼 멍 같은 게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완치가 가능한지요?
약 부작용은 없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학회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혈액 검사도 해봐야 되고 직접 배에서 통증이 있는지 부종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또 유병 기간도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자 내용만으로는 진단이 힘들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을 보게 되면 그 퇴행성 관절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 40, 50대 주부께서 이제 류마티즘이 아니냐고 병원에 오시는데 뭐 류마티스도 가능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관절을 많이 써서 연골이 닳게 되는 질환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예, 그렇습니다. 염증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제 많이 쓰시다 보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또 관절을 많이 사용하실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인공관절 수술이 이 퇴행성 관절염. 만약에 연골이 너무 없으시면 인공관절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에 오신 분이 아픈 부위가 이렇게 손가락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피멍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건 왜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혈관이 얇습니다. 그리고 혈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자그마한 혈관이 터져서 이제 멍 같은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한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또는 뭐 어디 부딪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문자 내용만으로는 판단하실 수 없고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그냥 꾸준히 병원 가서 진단한 다음에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증상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자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은 완치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를 보면 약 10% 내외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완치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음성이지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완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다시 증상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관련 질문 같은데 2357번 류마티스 인자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자,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저희 건강검진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하지만 류마티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성인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류마티스 인자, 류마토이드 팩터, RF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15 미만이 정상인데 뭐 18 또는 20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뭐 증상이 없다면 경과관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4013번 앉았다 일어나면 무릎에서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적이고 그다음에 붓고 아프고 서서히 진행되는 경과를 밟습니다. 2357번 어머니가 류마티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많이 아프시고 발목이 많이 부어서 걷기가 힘듭니다. 수술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류마티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이제 의사한테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제외가 되신 상태일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시고 붓고 아픈다고 하신다는 거는 그 연골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되시면 마찬가지로 수술을 해서 이제 염증이 생긴 막을 긁어낸다든지 이런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1699번인데요. 아버지께서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휴식을 취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더군요. 잘 쉬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좋은 음식은 무엇이고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을 복용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신 분들한테는 종종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말씀하셨는데 그 명확하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상에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늘 말씀드리는데 뭐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젊은 여성들이 인자가 있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이 돼가지고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질환이 유발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소식, 그다음에 숙면,
스트레스 제거가 질병 경과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확실하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참고로 미국에서 관절염 환자에게 소개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리자면 하루 사과 1개, 오렌지, 밀감, 자몽, 오메가3, 생선, 브로콜리, 녹차, 토마토, 시금치, 당근, 칼슘 함유 음식, 기름기 없는 고기 등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건강 음식들. 네, 그런 거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운동은 어떻습니까? 운동은 이제 관절에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요. 스트레칭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영을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강 3단실 오늘은 광명세운병원 내과 전문의 김성훈 원장과 함께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시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